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세포 리셋 책 리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볼 거는 현대인에 꼭 필요한 영양제 5종에 대한 챕터하고요. 세포에 가장 필요한 비타민 C겠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보통 제가 먹는 제 라이프 스타일을 좀 올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아침 진료가 9시인데 제가 일어나는 시간은 6시 반쯤 일어납니다. 6시 반쯤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출근은 7시 전에 출근을 하고요. 그래서 병원 도착하면은 한 7시 5분, 10분 정도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날 올 환자에 대한 차트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대략적으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동안에 이제 오늘 진료할 환자를 어떻게 진료할지 이제 계획도 짜고 어떤 플랜으로 환자를 접근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간에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모든 환자를 다 머릿속에 외우거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보고 정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루가 시작되고 저는 아침을 금식합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아침에 비타민C 물을 태우는데 그 물에다가 비타민C 6g에 리포저말 형태의 지용성 비타민C 1g을 넣어서 총 7g의 비타민C 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면서 오전 진료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물이 좀 남는데 그거는 이제 오전 진료가 12시 20분쯤 끝나는데 그때 끝나면 바로 옆에 건물에 헬스장으로 갑니다. 헬스장 가서 한 40분 정도를 제 나름대로 이제 PT를 하는데 PT 할 때도 그 물을 마십니다. 저는 운동하면서. 그래서 이제 물을 다 마시면은 이제 다른 생수물 또 떠다가 이제 그 물을 마시면서 운동을 하게 되고요. 운동 마치고 돌아오면은 1시 한 10분,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때 점심을 먹는데 제가 먹는 점심은 여기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점심을 먹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식단을 제가 한 3주 정도를 하루에 2끼를 다 먹는 걸로 해봤거든요. 그 얘기는 탄수화물 전혀 안 먹고 즉 그레인, 곡식을 안 먹는 거죠. 곡식을 다 끊고 나머지를 샐러드라든지 또는 뭐 단백질이나 지방질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주를 해보니까 몸이 조금씩 변하는 걸 제가 느끼겠거든요. 그전에는 똑같은 패턴으로 열심히 해도 체중이 생각보다 잘 안 줄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는 지방산을 분해하는 체질로 바뀌면서 그 이후에는 식사를 한 끼를 했거든요. 일반 곡식 식사를. 그래도 곡식 양도 많이 줄였죠. 거의 한두 숟갈 먹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반찬 위주로 많이 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다 보니까 체중도 좀씩 줄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줄었던 게 지금은 이제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점심을 그렇게 먹은 다음에는 기본적인 비타민은 캡슐 형태는 저는 공복에 먹기 때문에 아침에 오전에 출근해서도 비타민C 물에다가 그 나머지 캡슐 형태로 만드는 대부분의 비타민들을 섭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점심 때 식사 후에는 이제 정제 형태의 비타민을 섭취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오후 진료가 다 마치고 나면은 제가 원래는 6시까지지만 한 30분 일찍 퇴근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퇴근해서 집에 오면 6시 전에 도착하고 저녁을 6시부터 6시 반까지 먹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녁 때 집에서 좀 쉬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필요한 유튜브 작업도 하게 되고요. 좀 피곤하면은 좀 일찍 자는 편이고요. 10시나 11시 이전에 자려고 노력하고 그래야지 일찍 일어나니까. 그게 제 생활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공휴일이나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낚시 가서 스트레스 좀 풀고요. 스트레스 해소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해보니까 계속 진료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저도 그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스트레스란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 지금 물잔이 있어요. 이 물잔을 이렇게 들고서 1시간 있으라면 1시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2시간 또는 6시간 들고 있으라고 하면은 들고 있을 수는 있는데 들고 있다가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막 팔이 저리고 난리가 나죠. 제가 얼마 전에 기능의학회 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30분 주어졌나 그랬을 거예요. 30분 동안 마이크를 들고서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 30분 마치고 딱 내려놨더니 팔이 아픈 거예요. 그거 들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 내가 정신적으로 어딘가에 매여서 스트레스 계속 받을 때 그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게 1시간, 2시간 계속 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도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안 좋은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뭐 안 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풀리는 환자 때문에 진료가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쉬는 동안에도 쉬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는 그 환자가 왜 그렇게 안 낫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내 머리는 계속 이 물잔을 들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머리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다 일단 잊어버리는 셧다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낚시 가서 낚시하는 이유는 낚시를 할 때는 다른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버리고 손끝 감각하고 고기 잡는 데만 집중하거든요. 물론 몸은 피곤하죠. 육체가 피곤해도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충분하게 한번 딱 자고 나면은 훨씬 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환자를 바라보면은 그 전에는 생각 안 나던 것도 다른 어떤 시각에 의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과 삶, 자기의 개인적인 삶과 일을 완전히 구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기 보는 부모한테도 제가 아기에게 거의 24시간을 그냥 붙들려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당장에는 아기를 자기가 케어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나중에는 오히려 네거티브적인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아이한테 더 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 뭐 누구든지 좋으니까 그걸 맡기면은 완전히 아이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자기만의 시간으로 최소한 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자기 인생에 필요하다. 그리고 매일 힘들면은 일주일에 2-3번이라도 꼭 해라. 그래서 이 물잔을 내려놓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피도 돌고 살도 안 아픈 것처럼 우리 머리도 마찬가지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딴 데로 새버리는데 제가 먹는 비타민 여기 다 올려놨거든요. 35페이지에 제가 먹는 기본적인 비타민인데 잘 보시면 이제 항산화 목적의 이런 성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저도 비타민 B6에 대한 그리고 B9 중에서 1298 유전자 변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컴플렉스 활성형을 좀 먹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르기닌도 먹고요. 근데 만약에 검사 없이 환자분들이 나 뭐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권하는 건 총 5가지입니다. 비타민 C는 6g 이상, 수용성 6g 이상이고요. 검사 없으면 그냥 그 정도만 권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지용성이 필요한 사람은 지용성을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비타민 D죠. 이 비타민 C와 D를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제일 기본 베이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환자들한테. 이 베이스도 안 하면서 딴 거 자꾸 뭐 레저베라트롤부터 시작해서 뭐 프로폴리스 뭐 이런 거 자꾸 하지 말라고. 이걸 한 다음에 그걸 하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이것도 안 하면서 그걸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영어 수학을 공부해야지 대학 들어가지 뭐 사회 국사 공부, 사회 국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해서는 대학을 못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듯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먹는데 기본은 그 정도. D는 5,000IU 이상. 저는 그렇게 보통 권합니다. 그걸 먹으면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계속 검사 없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드시면서 한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검사하시면서 이 레벨의 변동에 따라서 내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셔야 되고요. 개인별로도 어떤 분들은 비타민 D 혈중 레벨이 50이면 충분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100을 넘겨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환자가 스스로 판단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받기 위해서 기능의학자를 찾는 겁니다. 기능의학자는 그 환자를 보고 검사를 한 다음에 그 환자에 맞는 비타민 D 적정 레벨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그것도 안 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기능의학을 하시는 선생님 보신다면은 그 정도는 환자에게 어레인지 시켜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도 기본형은 굳이 활성형 없는 기본형 미네랄하고 합쳐진 멀티비타민 드시면 되겠고요. 저도 보통 그거 드리는데 검사해서 충분하게 이제 이걸로 부족하다거나 또는 활성형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거를 빼고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서 그 활성형을 추가로 먹는 거죠. 그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기본 3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가지는 기본적으로 장 문제도 현대인들한테 많다 보니까 그냥 장에 좋은 기본적인 유산균 먹어서 나쁠 거 없으니까 그거 보통 드리고 그 다음에 염증 컨트롤에 중요한 오메가3 이 정도가 현대인들이 검사 없이 먹을 수 있는 5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먹어서 6개월, 1년 정도 먹었는데 훨씬 좋아지더라 하면 저는 검사 권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고요. 근데 먹었는데도 차이를 못 느끼겠고 내가 불편한 증상을 계속 호소하더라 이러면은 반드시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만 먼저 이제 볼게요. 세포에게 가장 필요한 비타민은 역시 제가 가장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은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비타민 C 용량별로 먹었을 때 혈중 레벨의 변화를 보는 건데 재밌어요. 여기 보면 100mg을 먹을 때나 200mg 먹을 때, 400mg, 1000mg, 2500mg 먹을 때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200mg부터 시작해서 2500mg까지는 혈중 레벨의 변동이 크게 안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고용량으로 보통 고려온단 비타민 C가 1g이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 먹는 거나 그걸 4등분해서 250mg을 나눠 먹는 거나 혈중 레벨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쇼킹한 얘기인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하듯이 텀블러에다가 비타민 C 가루를 집어넣어서 얘를 녹인 다음에 이 물을 정말 쪼개서 먹는 거예요. 비타민 C 쪼개 먹는다는 얘기죠. 1000mg짜리 고려온단을 10조각 내가지고 10조각을 5분 단위로 먹어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제일 좋을 겁니다. 근데 귀찮잖아요. 그거 언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제약회사에서는 고용량을 주고는 싶은데 그거는 하루 토탈량이지 한 번에 먹는 양으로 1g을 먹잖아요. 그러면 흡수가 다 안 돼요. 그 뒤에 나올 겁니다. 재밌는 거는 42페이지에 보면은
15mg을 먹었을 때하고 50mg, 그 다음에 100mg, 그 다음에는 500mg을 먹었을 때 그때 생체 이용률이라는 게 장에서 흡수되는 율이에요. 근데 15mg을 먹으면 거의 89%, 90%가 흡수가 되죠. 근데 500mg을 먹으면 63%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고려온단 1g짜리 1000mg을 먹으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1000mg를 먹어도 흡수되는 거는 500mg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거의 600mg 가까이 되는 거는 다 대변으로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아깝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안 먹고 절하면은 쪼개 먹으면은 흡수율이 90%니까 다 흡수될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알려줘도 뭐가 이렇게 귀찮은지 또는 뭐 쉬어서 못 먹겠다든지 막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데 그렇게 로스 되는 거 상관없으면 그렇게 드셔도 되는데 저는 다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백혈구한테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 그림이 너무 좋게 잘 나왔는데 100mg을 줬을 때의 백혈구 속에 비타민C 농도하고 500mg을 먹으면 5배를 먹은 거잖아요. 그럼 5배를 먹으면 적어도 백혈구 세포 내에 비타민C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보니까 재밌어요. 아이러니하게 호중구는 차이가 없고요. 림프구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게 나왔어요. 연구 결과가 웃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타민C를 100mg짜리를 10번 나눠 먹는 게 최고의 효과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혈중 레벨이 올라가는 맥스도 2시간에서 3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눠 먹으면은 계속해서 피크를 치면서 우리 몸에 유지가 될 건데 한 번에 먹으면 친 다음에 떨어진다고요. 그럼 몸속에 혈중 속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시면은 비타민C를 저처럼 물에 타서 나눠 먹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걸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렸는데도 그래도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이나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가 봐요. 다시 한번 제가 책에도 썼고 여러분께 이해시키기 위해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2챕터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